그, 국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누군지 알 거고, 국어 수업을 안 듣고 있는 친구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는 뭐 강따 시원하게 적어놨지, 그지? 강따 시원하게 적어놨다. 지금 프로젝터가 없으니까 이걸로 넘기면서 해야 되겠다. 카메라에서 살았다 있었다 하겠네. 자, 나는 이런 사람이고요. 됐고요. 자,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그 국어 지금 이게 설명회를 원래는 내가 이제 정규 수업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상담이란 게 말이죠. 국어가 다 똑같아요. 선생님 국어 공부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하는 건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걸 무한반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걸 내가 기획을 한 거야. 어차피 해봐야 녹음 테이프 틀어놓듯이 할 테니까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 핸드폰으로 녹음을 떠가지고 이렇게 보여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한꺼번에 모여서 얘기를 하면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면 이걸 했다고 해서 상담을 안 해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알겠죠? 상담은 상담인데 일단 큰 틀은 잡아야 됐기에 지금 필요한 여러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들을 해소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내가 준 자료 보면 뒤쪽에 질문들만 따놨어요. 네가 할 만한 질문들. 자주 하는 질문 1, 2 해가지고 네가 할 만한 질문들만 따로 떼놓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할 겁니다. 지금 내 말이 이해되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큰 틀을 잡았으면 좋겠다. 선택 과목 뭘 했으면 좋을까? 뭐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 국어가 처음이에요. 뭐부터 시작할까요? 인강은 누가 좋아요? 다 똑같은 얘기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요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듣고 이걸 가지고 가닥을 잡은 다음에 다음 주부터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서 이게 왜 꺼졌다 켜졌다 예 하죠. 예. 이게 되는 게 없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할 건데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그 설명에는 여러분들에게 일단 큰 의문만 해결을 해줄 거다. 어쨌든 하는 거는 여러분마다 각자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나한테 질문 신청하고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아픈 기억부터 먼저 떠올려 볼게요. 요게 이제 작년 수능 작년 수능 결과고 네가 받은 거 성적표 상 나오는 점수고 옆에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원점수는 그걸로 추정한 겁니다. 알다시피 성적표는 원점수 등급컷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추정한 건데 대충 맞긴 할 거야. 물론 84가 나왔다 해서 반드시 1등급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표준 점수상으로 이제 4%니까 84가 나와도 1은 안 나올 수 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충 예상치인 거예요. 예상치야. 저는 84가 나왔는데 왜 1등급이 안 나왔나요? 너 죽고 싶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니? 너랑 싸우려고 한 거 아니니까. 일단은 그날 이제 수능 보는 날 아침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침에 돌아가서 수능 보는 아침이었어. 그리고 이제 수능을 치러 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침에 11시쯤에 시험지를 뽑았어요. 나도 이제 오후에 그 예비 고3이 될 고2 친구들을 데리고 수능 체험이라는 걸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수능 체험을 하면 내가 해설 강의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당장 오후에 해설 강의가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일단 내가 먼저 들었던 느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네가 들었던 느낌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이 대부분 다 이제 수능을 치고 왔을 테니까. 문학 어려웠어요. 맞아요. 수필 장난 아니었어요. 현대소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엄매 화작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독서가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그런데 문학하고 엄매 화작 풀다가 시간 다 없어서 그 쉬운 독서를 못 푼 거야. 그리고 한 다음에 그날 오후에 뜬 신문기사 내용이 이런 거야, 이제. 수험생 86%. 그 중에 여러분도 있겠죠, 그죠? 수능 어렵게 느껴져 국어 체감 난도 가장 높아. 그렇겠지? 왜냐면 국어는 1교시니까. 특히나 더. 이것 때문에 이제 수학부터 망해져서 이제 그랬잖아? 수능 만점 딱 1명. 역대 최고 불국어. 영수도 어려웠다. 이게 장난 아니거든. 왜냐하면 이때까지 국어가 불국어일 때는 그나마 수학이나 영어가 쉬워서 버텨서 대학 갔는데 올해는 다 어려웠으니까 최대 N수생에도 용암수능, 불수능에서 용암으로 넘어갔어 이제. 용암수능, 킬러 배제 물수능 우려 너무 의식. 그래서 어렵게 냈는데 일단 먼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올해 그러면 수능은 어떻게 낼 거냐. 평가원에서 아주 만족해하고 있어요.
이 난이도를. 지금 내 말이 이해됐니? 이 난이도를 무척 만족해하고 있어. 첫 번째, 비문학이 너무 어려웠다는 일간의 지금 비판들을 다 피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 비문학은 어려웠던 거 맞거든. 지금까지. 그래서 맨날 욕 처먹었어요. 비문학이 너무 어렵다고. 뉴스에 수능만 끝나고 나면 그 해 수능이 쉬웠던 어려웠던 비문학 욕은 항상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비문학 욕이 쏙 들어갔다. 아주 만족스러워. 두 번째가 이걸로 84 이쯤 되면 무조건 변별력이라는 게 생겨요. 만점자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변별력도 충분히 만들었다. 게다가 연계는 연계대로 연계 체감이 안 느껴지도록 만든 게 아니라 연계 체감은 느껴지도록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생각엔 올해 수능도 이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요 기조대로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중간에 6월이나 9월에서 약간의 실험을 할 수 있겠지. 다시 문학을 좀 낮추고 비문학을 높인다든가 아니면 선택 과목을 좀 더 쉽게 놔주고 공통 과목을 다 어렵게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은 있을 수 있어도 여기에 되게 만족해하고 있다. 평가원은. 자,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볼게. 자, 그 다음입니다. 이게 이제 오답률이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지금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쳤던 수능을 한 번도 분석해 본 적이 없을 거니까 시험 끝나고 집에 가서 오답 정리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다 뛰쳐나가서 놀았지. 그지? 시험을 잘 봤건 못 봤건. 자, 지금 이게 이제 오답률 베스트인데 잘 봐봐. 내가 이제 대치동에서 지난 겨울에 설명회 할 때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원래 2023 국어까지는 1위부터 10위 사이에 독서가 8개야, 원래. 그리고 엄매로 치면 언어 하나, 문학 하나 들어갔어. 근데 지금 보면 독서, 문학, 언어, 독서, 언어, 문학, 장난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10번 문제와 여기에 15번 문제가 뭔지 기억 안 나지? 복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복이 달려있는 문제가 오답률이, 그러니까 얘도 오답률이 지금 거기 숫자로 적혀 있을 텐데 72.2나 70.3은 문제가 어려워서 저 오답률이 나온 게 아니야. 독서의 오답률 1위는 알잖아. 왜 저게 오답률 1위일까? 예, 찍어서요. 그래서 4번 선지 반응이 높은 거예요. 아니 진짜라니까. 야, 농담이 아니라 정말이야. 야, 얘 정답 5번이거든? 근데 4번이 35%야. 모르면 3번 4번이거든. 근데 3번은 너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5번 4번이야. 그래서 선제 반응이 높은 거야. 그래서 다시 바꿔 얘기하면 보기가 달려있는 구체적 사례 문제 2개를 빼고 나면 실질적인 1위는 30번 문제 문학이에요. 현대소설 문제. 이해가 됐죠? 얘가 1인 거야. 그러면 언어도 그만큼이야. 화작은 더 놀라워. 화작이 1등이야.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45번 문제가 오답률이 73.1%예요. 독서보다 더 위에요. 그렇지. 이제 자기 고백이 나온다. 나 틀렸다. 그게 틀린 거야. 그거 보기에 이제 자료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걸 정리해보면 이렇게 돼. 이제 뒤에 내가 이제 올려놨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봐봐. 일단, 이제 뒤에다 내가 써놓긴 다 써놨으니까 차근차근 볼게. EBS 연계 체감률은 연계 체감률이야. 연계가 아니라 연계 체감률. 연계율은 50%가 맞아. 지문 개수로 하자면 50% 맞춰놨어요. 비문학은 4지문 중에 3지문을 연계했고 독서론 빼고 나머지 3지문 다. 알죠? 문학은 모두 7지문 나왔는데 그 중에 3지문이에요. 그 중에 3지문이니까 시 하나, 고전시가 하나, 고전 소설 하나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퉁치면 11지문 중에 6지문이니까 50%가 조금 넘겠네. 이해가 됐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그런데 연계 체감률이 높았다는 얘기는 특히나 문학보다 독서에서 너도 알고 나도 알다시피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풀었던 지문이 사실은 예시에 약간의 변화 빼고는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예를 들어 중간에 그 외 데이터에서 이상치와 결측치를 물어보는 지문 하나 있어요. 10번부터 13번에. 거기는 그 지문의 경우엔 수능 특강에 써져 있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지문 내용이.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계 체감률은 최대한 높였다. 다만 이제 너도 알아. 이건 이제 고3이나 학부모들한테 얘기하면 모르지만 너는 알잖아. 문제에서의 선지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놨어. 말들도 어렵게 썼고 문제 보면 선지도 길게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니까 판단의 기준이 여러 개여야 되는 거야. 이것도 판단하고 저것도 판단하고. 근데 이걸 통으로 쭉 읽고 난 다음에 그렇게 판단해버리면 다 맞는 말 같아. 그렇게 만들어놔서 선지가 저거 해. 그러니까 봐. 앞에 선지 반응률을 다시 보면 이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방향인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게 선지 반응률을 보면 이게 숫자가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지금 독서 2번 문제의 경우에 물론 찍은 문제일 거야. 아니다. 문학으로 갈게. 문학은 안 찍었을 테니까. 문학 문제 선지 반응 보면 여기 5번의 8.7%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문제가 30%, 15%, 20%, 26%. 보통 답이 국어는 알잖아. 둘 중 하나 아니야. 얘는 3.5 중에 하나야. 세 개가 골고루야. 정답인 1번이 30%고 나머지 얘도 20%, 26%예요. 심지어 얘도 15%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번, 2번, 3번, 4번을 다 고민의 대상으로 놨다 이거야. 그 중에 좀 안 거 2번 지우고. 답이 아직 3개 남았어. 아, 1번은 너무 1번인데 이런 생각해. 아니 그렇잖아. 야 1번이 보통 1번이 답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한다. 1번이 답일 수 있을까? 얘인가? 그러다가 3번도 아닌 것 같아. 이제 점점 좁혀가겠지. 그런 사이 시간은 많이 지났을 거예요. 이해가 돼서 그런 사이 시간은 많이 지났다고. 내가 목표했던 시간은 분명히 시험 시간 들어가서 25분 내에 문학을 푸는 거였을 텐데 이거 문제 풀 때 벌써 이미 30분을 넘어가고 있었다고 지금. 시간 딱 보니까 아씨 좋겠다. 뭐 이 생각했을 거 아니야. 난리 났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는 이것도 그래. 마찬가지야. 아래쪽에 지금 독서 문제도 이것도 보면 1번, 2번은 8.3%, 11.4%인데 22, 35. 답이 2개 남는 구조가 아니라 3개 남는 구조예요. 선지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봐봐. 올해 네가 해야 될 공부의 방향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문제의 선지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문제의 선지 판단을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너는 읽고 독해하는 것도 중요해. 읽고 이 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독서가 독서론을 빼고 만일 정말 이렇게 연계되면 사실 수능 특강 수능 화성 외워가도 상관없어. 지문이 비슷하니까. 지금 내 말 이해돼? 그러면 네가 키워야 될 건 뭐겠니? 지문은 쉬운데 문제가 어려우니까 선지를 판단하는 능력이겠지, 그지?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제를 풀 때, 네. 네, 알아서 할게요. 네, 알아서 할게요. 예, 없는 게 없네요. 자, 봐. 그래서, 이거 조교 이거 다 편집해라. 없는 게 없다, 뭐, 여기 이상하다, 이런 거 다 편집해. 우리 조교 편집해야 돼. 다 편집해 주세요. 다시, 잘 봐. 편집점은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선지 판단이 어렵다, 편집판이 어렵다는 건 결국 선지가 다 어려운 거니까 네가 할 때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보통 국어 하라 그러면 지문 읽고 문제 풀고 틀리면 다시 풀고 내가 했던 거 왜 아닌지 정리해보고 긴 거 왜 아닌지 정리해보고 해설지 보고 봤다 하고 끝나. 근데 그래서는 안 돼 이제. 무슨 말인지 돼? 선지에 나온 용어, 단어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나머지 그 선지들까지도 조금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내 말이 이해되니? 이따가 뒤에 가서 선지 분석 얘기를 할 텐데 작년하고 달라진 건 지문을 독해하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선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선지를 되도록이면 1번부터 5번까지 왜 답이 되고 안 되는지를 일일이 따져야 돼. 특히 문학에서. 지금 내 말이 이해되니? 특히 문학에서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학과 선택 과목 난이도 높였어요. 이거 아까 오답률 보니까 그렇지? 대신에 독서 난이도는 좀 낮췄어. 대신에 이렇게 되니까 시간 분배가 어려워. 왜냐하면 내가 계산했던 건 얘 묶어서 40분 내로 끝내고 얘한테 40분 주자인데 이미 이거 가지고 40분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멘탈이 나가요. 그냥 침착하게 여기는 독서 쉬우니까 차근차근 풀었으면 되는데 문학이 어려웠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말리니까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독서는 과연 내가 시간 안에 풀 수 있을까? 지금 내 말이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글이 안 읽혀. 이게 내가 정규 수업 시간에 나중 되면 여러 차례 말을 하긴 할 건데 국어는 시험이 100점이면 너의 노력과 실력과 의지로 맞을 수 있는 점수는 70점이 다예요. 처음부터 이제 사기와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생각해보자 이거야. 국어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맞을 수 있는 건 70점이 다야. 그럼 나머지 30점이 뭐냐? 아마 공감할 거예요. 처음에 10점. 그날 당일 컨디션. 이게 한 10점 정도 잡아한다고 봐. 어떤 날은 기가 막히게 읽히다가 또 어떤 날은 난독증 환자야. 약간 지금 내가 과연 한국인인가 이런 생각할 때도 있다고. 읽고 있는데 첫 문장을 벌써 15번째 읽었어.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잖아. 첫 문장만 지금 15번째 읽었다? 한 문단이 읽고 두 번째 문단 내려가면 한 문단이 사라져 머릿속에서. 단기기억 상실증 환자야. 그런 게 한 10점 차지해. 그 다음에 10점은 뭐냐면 10점은 당일날 운이에요. 여기서 운이란 건 뭐냐면 내가 본 게 더 많이 나왔냐 적게 나왔냐. 내가 알더라도 이걸 확실하게 아는 게 나왔냐 적은 게 나왔냐. 이게 한 10점이야. 그 다음에 자리 배치도 운이잖아. 맨 앞자리. 감독관이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 나랑 눈이 맞췄는데 감독관이 이래. 나랑 맞췄는데 갑자기 이래. 저 사람 무슨 과목인지 모르잖아. 근데 갑자기 내 시험지를 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 무슨 말인지 알아? 저쪽 자리에 앉았더니 히터가 졸라 나와서 이미 지금 왼팔은 지금 뜨거워지고 화상 입은 것 같아. 이쪽 자리에 앉았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오른팔은 벌써 이미 지금 얼었어. 마킹이 안 돼요.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자리를 많이 타거든. 여기는 이것도 운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 10점은 뭐냐면 재능이에요. 국어는 재능이 이게 재능이 아예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거든. 얘들 학교 다니다 보면 그런 애들 있어요. 국어 공부 딱히 안 하는데 국어는 맨날 치면 1등급 나고 100점 나고 도대체 뭐 하는 새끼인지 모르는데 물어봤더니 야 국어 너 뭐 공부했더니 국어를 왜 공부해? 막 이런 얘기 한다고. 죽여버리고 싶어. 나는 죽도록 하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맨날 1등급 나와. 물론 여기는 이 30점이 70점을 압도할 때도 있어. 나는 너의 작년 수능이 그랬다고 봐. 네 노력보다 운이나 컨디션이 너의 70점까지도 잡아먹었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됐니?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라고. 아니다 이건. 아니지만 나머지로 커버칠 수 있다고. 이해가 됐니? 커버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것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시간 분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제 실전 모의고사 얘기를 할 텐데 일단은 그냥 지금 듣기만 해. 결국 국어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 어디에서? 공부 말고 실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무작정 시간 땡 하자마자 모의고사 풀고 나 몇 점이야 해가지고는 실력이 늘지 않아요. 철저하게 시험을 보는 그 80분이 조직화돼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해가 됐니?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자, 가볼게. 자, 먼저 선택 과목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부터. 이거 점수가 잘못 나왔네. 24점이죠, 그죠? 24점이에요. 둘 다 24점. 둘 다 24점. 잘 들어봐. 왜 24점이냐면 2점짜리에다가 3점짜리 3문제가 들어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24점이 됩니다. 자,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가 있어요. 지금 이제 작년에 선택 과목 했던 것까지도 잘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 화법과 작문은 공부할 거 없지. 언어는 공부할 게 많지. 대신에 이제 이게 일반적인 얘기야. 얘는 그러다 보니까 읽어야 되니까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언어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시간 단축에 유리할 수 있어. 그냥 일반적인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화법과 작문은 이게 이제 표준 점수에서 불리한데 불리한 이유가 뭔지 알아? 얘가 쉬워서 아니요. 쉬워서 화법과 작문이 표준 점수에 불리한 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거야. 화작은 절대 쉽지 않아요. 알겠죠? 쉽다 어렵다로 선택 과목을 결정하면 안 되는 거야. 왜 화법과 작문이 표준 점수에서 불리하냐면 점수 환산 기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점수 환산 기준이 예를 들어서 76점과 24점이 있어. 여기서 이제 공통 과목 76점하고 선택 과목 24점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채점을 하냐면 76점은 국어를 본 전 수강생의 평균을 가지고 표준 점수를 구하는 거예요. Z값을 구해서. 그래서 얘는 전체의 표준 점수, 전체의 평균으로 표준 점수를 구하는 거라면 이 24점은 이 시험을 친 집단의 공통 과목의 평균을 가중치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 얘가 24점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중치를 주는데 그 가중치는 이 공통 과목의 평균, 화작을 친 집단의 평균과 언매를 친 집단의 평균에 그 평균을 가중치로 두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당연히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 중에서 이걸 뚝 나누면 어느 쪽 공통 과목 점수의 평균이 높겠니? 얘가 높겠지. 왜? 안타깝게도 공부를 조금 잘하는 친구들은 언매를 하려 해요.
특히 이제 이따 얘기했지만 이과 상위권 친구들은 엄매를 하는 게 유리해. 그래서 여기서 엄매를 그렇게 하니 성적이 높아. 성적이 높으니까 당연히 여기서 가중치를 많이 받아. 그래서 얘의 표준 점수가 높은 거야.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해가 돼서 집단의 문제인 거야. 집단의 문제. 화작은 보통 어떤 애들이 많이 하냐면 물론 예체능 하는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간이 없는 예체능 친구들이 보통 엄매보다 화작을 많이 해요. 이해됐죠? 문과 중에 수학이 안 되는 친구들은 화법과 작문을 합니다. 갑자기 수학 얘기가 왜 나왔냐? 수학 해야 되니까 화법과 작문을 하는 거예요. 엄매 못하니까 시간 없어서.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여기서 오해 몇 가지를 제거하고 지금부터 설명할게. 봐. 첫 번째, 얘 학습 부담이 적고 학습 부담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얘는 개념 공부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어. 최소한 개념 강의를 2바퀴 정도는 돌려야 돼.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중간쯤에 한 번. 이해됐죠? 2번은 돌려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학습 부담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푸는 시간은 도찐개찐이야. 이건 유리하지 않아. 이걸로 엄매를 선택했다면 생각 바꾸세요. 공부를 하면 선생님 시간이 줄잖아요. 자, 봐. 시간이 줄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올해로 학원 강사 경력이 20년 차가 됐어요. 20년 차. 대입반 경력이 16년 차가 됐어. 그래서 내가 맨날 애들 하는 얘기 16수 한다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올해로 지금 16수 중이거든. 내가 엄매 풀 때 몇 분 걸리냐면 5문제 푸는데 한 2분이면 돼요. 그냥 다 보면 다 보여요. 그리고 네가 뭘 골라서 틀릴 건지도 보여. 이건 이 정답은 2번인데 4번에서 틀렸겠구나 하는 것까지 보여. 16수 하면. 참고로 수학과 영어는 포기해야 돼. 국어만 16수야. 그렇게 하면 2분 안에 풀 수 있다. 1분 갖고 시간 줄인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차피 보기 다 읽어야 돼요. 안 읽고 풀 수 있어요? 35번, 36번 거기 장문 들어있는 언어 매체 뭔지 알죠? 첫 번째 그 문제 안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 단축에 유리한 건 없어요. 이건 아니야. 이걸로 선택하면 안 돼. 시간이 더 빨리 되잖아요. 그건 아니야. 대신 얘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자, 그 다음 거 볼게. 봐봐. 자, 엄매나 화작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엄매와 매체는, 언어 매체는 이런 학생들이 선택하세요. 이 중에서 하나 이상만 걸리면 언어 매체 할 수 있어. 첫 번째, 나는 만점이 목표야. 아무래도 만점은 엄매를 했을 때 표준 점수가 대충 4점에서 5점 높으니까 무조건 만점은 엄매보다는 화작보다 엄매가 유리하지, 그지? 똑같이 100점 맞으면 엄매가 유리한 게 무조건 맞아. 이해가 됐어? 그래서 만점이 목표거나 1등이 목표인 학생은 엄매해야 돼. 어차피 등급컷이 아까 봤던 것처럼 원점수상 4점 차이가 나요. 그러면 4점이면 2문제 정도니까 내가 화작으로 다 맞을 때 엄매 친구들은 2문제까지는 틀려도 돼. 이해가 됐어? 2문제까지는 틀려도 돼. 만점과 1등이 목표인 학생. 두 번째, 수학 성적이 1, 2등급.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 수학이 1, 2등급인 친구들은 할 수 있어요. 왜일까? 봐봐. 독서하고 문학을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서 엄매 인강을 듣는다? 불가능해요. 이해됐어? 불가능해. 수학에서 내가 점수가 좀 나와서 그 시간을 빼면 모를까? 그래서 수학 성적이 1, 2등급이 나오면 엄매할 수 있어요. 수학할 시간 빼서 엄매하면 되니까. 왜? 매일 최소한 1시간이 필요합니다. 엄매만. 인강 듣고 예습 복습하고 문제 풀려면 1시간 있어야 되지 않겠어? 이해됐어? 문학 독서 시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시간을 뺄 수 있으려면 수학이 잘 돼야 돼. 이해가 됐니? 수학이 잘 돼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나 3학년 때 내신으로 문법을 했는데 딱히 공부를 그렇게 빡세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문법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 게다가 모의고사를 쳤는데 모의고사를 칠 때도 작년 수능을 망해서 그렇지 평상시 문법 문제 풀 때도 대충 보기 읽고 슬슬 풀어도 대충 맞더라. 이건 문법 맞는 친구들이야. 이런 친구는 고를 수 있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3 때 내신으로 언어 매체를 한 바퀴 돌렸어. 이 친구들은 무조건 유리하지. 왜냐하면 내신으로 한 바퀴 돌린 건 졸라 외웠을 거거든.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뗀 상태야. 그러면 수학 성적이 조금 낮아도 공부할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지금 내 말이 돼? 여기 4개 중에 하나 이상은 만족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자, 봐. 선생님, 저는 1등급도 원하지 않아요. 한 3등급까지만 맞았으면 좋겠어요.
수학 성적은 4등급이에요. 됐어요, 지금. 수학 난리 났어요, 지금. 그 다음에 문법, 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고3 내신으로 언어 매체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언어 매체 하고 싶어요.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야, 하겠다는 애를 뭘 굳이 뜯어 말리냐. 아니, 이거 안 해서 너한테 한이 된다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생, 점수는 내가 책임져 줄게. 하지만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으로 나오면 평생 나 원망하고 살 거 아니야. 그때 그 새끼가 원망하지 말라 해서 화장했다. 점수, 표점수 부족해서 그 대학 못 가고 막 이런 얘기하면 나 쉽지 않아요. 이해됐어? 나는 MBTI 믿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혈액형 믿어요. 내가 무슨 형이냐면 A형이에요. 두고두고 생각해요. 집에 가서 이불 덮어서 울면서 막 이름 불러 막 누구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되지 않고 나는 문법을 하겠다. 문법 하세요. 하는 게 맞아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 이 조건에 통과돼서 엄매를 했든 아니면 이 조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나의 어떤 재수하는 학생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재수생이다. 난 재수생이다. 자부심? 한 번 더 도전한다는 어떤 나의 의지와 욕구? 이런 걸 만족하기 위해서 나는 엄매를 해야 되겠다. 진짜. 다 안 되는데 나 엄매 해야 되겠다. 후회 남기지 말고 하시는 거예요. 대신 5월까지만. 우리 재수생은 매달 모의고사를 봅니다. 학원에서. 3월달도 보고 4월달도 보고. 그 고3하고 다르죠. 그죠? 5월달도 보고 6월 평가원도 봐요. 모의고사를 최소한 3번. 네가 따로 푼다 그러면 몇 플러스 알파. 이때까지 어떻게 하냐 하면 내가 좀 모호한 친구들은 엄매를 선택하고 엄매를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 엄매로 모의고사까지 치르세요. 그리고 엄매 풀 때 걸린 시간을 시험 시간에 그 위에 적어놨다가 시험이 끝난 다음에 딱 동일한 시간 주고 화작 푸세요. 그래서 채점한 다음에 2문제 이상 차이가 나. 예를 들어서 화작은 다 맞았는데 엄매는 3개 틀렸어. 그러면 엄매보다 화작이 맞는 겁니다. 너한테. 예를 들어 화작은 다 맞았는데 엄매는 하나 틀렸어. 엄매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돼? 그런데 그게 한 번의 시험으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3월, 4월, 5월을 풀어보고 안 되겠다 그러면 6평 전에 트세요. 화작으로. 수능 원서 쓰기 전까지 틀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그때까지 엄매 공부한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지금 내가 뭘 전제를 깔았어? 한이 남으면. 엄매에 대한 한이 남았어. 그럼 엄매 해야지. 그러니까 엄매 하라고. 5월달 동안 해보라고. 해서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 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안 되겠다 그러면 버리는 겁니다.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아쉬운 건 대학을 못 가는 게 아쉬운 거예요. 지금 내 말이 됐니? 그래서 언어 매체는 다시 한 번 더 이 4가지 중에 하나가 되면 하는 겁니다. 안 돼도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다만 기간은 언제까지? 5월까지. 하지만 화작을 선택할 친구들 잘 들으세요. 너는 그냥 화작해야 돼요. 중간에 엄매로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간 아까워요. 공부하세요. 중간에 한 5월, 6월 돼서 저 엄매로 틀래요. 늦어요. 늦는다고. 그때 틀면 늦어요. 그러니까 할 거면 지금 해. 화작을 할 건데 나중에 엄매로 내가 왠지 틀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냥 지금 해. 그게 맞아. 무슨 말인지 돼? 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누가 말려? 20살 다 된 성인을 무슨 유치원생이야 초등학생이야 말린다고 말려지냐? 네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대신에 내가 정했잖아. 언제까지? 5월까지예요. 5월 이후는 안 돼요. 뭐든 변화는 안 됩니다. 특히 화작에서 엄매 변화는 더 안 돼요. 내 그러다가 망한 애를 한둘 본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해가 됐어? 딱 5월까지야. 엄매를 하고 싶으면 딱 그때까지 한다. 다만 엄매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내일부터 하세요. 시간을 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일부터 하시는 거예요. 인강 끊고 강의 받아서 하세요. 무슨 강의가 좋아요? 엄매는 다 똑같아요. 어차피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중세호까지 나오는 게 뭐가 달라질 게 있고 뭐 바뀔 게 뭐가 있어. 다 똑같지 뭐. 누가 예시를 좀 더 드냐 예시를 덜 드냐 문제를 더 많이 푸냐 적게 푸냐의 차이지 뭐든 상관없어요. 엄매는. 이해가 됐어? 그래서 풀어준다.
자, 그 다음. 자, 실패한 수능 국어 학습의 유형. 자, 여기, 자, 이제 설문조사야. 이제 이 중에 몇 개가 내가 해당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1번. 기출문제에 대한 반복 학습을 하는 건 좋은데, 했다. 막 강기분 3번 듣고 막 이렇게. 세기분 듣고, 우기분 듣고, EBS 교재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왜냐면 그 뭔 기분이라는 게 다 기출문제 분석 아니야? 기출문제 분석만 했네. 두 번째. 유명한 인간 강사의 수업을 듣기만. 예를 들어서 김동욱 선생님 수업 듣는데 연필통은 단 하나도 풀지 않았어. 뭐 이런 거. 첫 권까지는 풀다가 어느 순간 지쳐 쓰러졌어. 뭐 이런 거. 많아도 너무 많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인강민차를 신청했는데 집에 쌓여 있다. 간쓸게 거의 지금 새 거다. 당근마켓 지금 내놔도 팔릴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때쯤 되면 저기 당근마켓 가면 그 간쓸게 무료 나누면 겁나 많거든. 간쓸게를 사놓고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쌓아놔. 그리고 나중에 무료 나누면 한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해하세요. 장기 밀매하는 줄 알고. 그런다고, 뭔 놈의 가안하고 쓸게 이렇게 준냐?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풀어야지. 풀어야 되잖아. 근데 안 푼다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과제와 수업과 관련 없는 자료를 받기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드래곤볼 모으듯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료를 내가 다 수집하겠다. 그럼 수집하고 나면 왠지 용이 나올 것 같아.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책상에 보면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자료는 다 있어. 복사도 졸라 했어. 그래가지고 막 쌓여 있어, 이만큼. 하나도 건들진 않았어. 그러면서 혼자 뿌듯해. 다 모았다,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돼? 다 모았다. 그 다음, 실전 연습 없고. 이게 뭐냐면, 모의고사 같은 거 풀었는데 실전 연습이 모의고사를 안 풀었을 리는 없어. 근데 안 풀었을 리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간 모의고사 해가지고 예를 들어 가장 유명한 이간 모의고사니까, 이간 모의고사가 파이널 0, 파이널 1, 파이널 2까지 해서 모두 19주차가 나와요. 오프라인 모의고사가. 19주차니까 모의고사가 모두 몇 개겠어? 19개야. 근데 작년에는 이감에서 뭘 만들었냐면 중간에 엣지라 그래가지고 2회분을 추가로 줬다고. 그럼 총 21회분이야. 벌써 이미 네가 푼 건 아니지, 그지? 나는 모의고사를 21회분이나 푼 적은 없으니까. 그러면 모의고사를 처음에 이제 언제 푸냐면 6모 전 한두 번, 9모 전 한두 번, 10월 모의고사 전에 한두 번. 왜냐면 수능 임박했으니까 수능 전에 한 3번. 이건 푼 게 아니에요. 이건 푼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풀어. 모의고사를. 그래서 요게 가장 실패한 국어, 수능국어 학습 유형이고 그 중에 우리 이투스 학생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 이투스 학생.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나갔던 여러분의 선배들이 여기서 다 성공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여기서 실패했던 친구들의 가장 많은 유형이 뭐냐면 이거. 강의만 졸라 들어. 그러니까 이 강의엔 뭐까지 포함되냐면 현강과 특강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만 겁나 들어. 푼 게 없어. 내가 푼 게 없고 수업만 겁나 들어요. 이게 1번. 지금 이제 너에게 대상하는 거야. 이제 너의 1년에서 주의해야 될 거. 이해됐어? 강의를 너무 많이 들어.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건 많이 한다? 그래도 받은 건 풀고 실전 점수도 해. 그런데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연계교재를 미뤘다가 연계교재를 막판에 요약본만 봐. 지금 너도지? 1학기 때 내신이란 핑계로 최대한 미루다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수시원서 쓰고 이제 등급급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부터 수능 공부를 해보자 하고 폈더니 수능 때가 졸라 많아. 그래가지고 서점 가서 요약본 사가지고 열심히 주제만 달달달 외워. 그 문제 풀리니? 안 풀려요. 그래서 얘가 1번, 얘가 2번이야. 가장 많은 범위가. 연계교재를 안 풀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N수, 이렇게 준비합시다. 일단, 이것 중에 이거 먼저. 자신의 성향을 고려한 선택 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조건 줬어. 그 조건에 만족하면 엄배하는 거야.
하지 않으면 엄매를 무작정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 남들 시선, 뭐 내가 어떻게 뭐 재수라고 이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니야. 얘기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너에게 가장 쪽팔리는 건 뭐냐? 이렇게까지 하고도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 무조건 끝나고 대학 가야 되잖아. 이해가 됐니? 너한테 무조건 유리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어? 남들 다 엄매하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해가 됐죠? 엄매했다가 너만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해됐니? 그래서 내 성향을 고려해서 선택 과목 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이거와 이제 이걸 묶어서 이야기하자면 문학에 대한 완벽한 학습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문학이 난이도가 높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최근 5년, 아니 더 넓게 10년 기출 문제를 봐도 문학은 쉬워요. 작년만 유독 어려웠어.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출 문제를 푼다고 해서 그 난이도를 체험할 수가 없어, 문학은. 내 말 이해됐니?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국어에서 기출 문제라고 하는 건 조금 범위를 넓혀서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수능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문제는 수능 문제예요. 그 다음 2번, 6월, 9월 평가원이 있어요. 왜 수능과 6월, 9월 평가원을 둘을 나눴냐? 똑같이 평가원인데 문제 수준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얘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 대학 교수인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하는 거라면, 얘는 너네도 모의고사지만 출제진도 모의고사예요. A팀, B팀 나눠가지고 출제를 잘한 사람을 뽑기 위한 경연대회라고. 너의 수능 문제를 출제할 사람이 출제하는 건 맞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출제자까지 가지 못해요. 이건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평가원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 문제는 올 대학 교수가 내는 게 아니라 일부 학교 선생님도 포함되어 있어요. 검토위원으로 갈 사람. 지금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는 이 둘은 문제가 질적으로 달라요. 수능이 제일 좋은 문제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 3월, 4월, 7월, 10월. 자, 그런데 여기서 왜 교육청 문제가 나왔냐?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풀라 그러면 내가 이제 초창기에 내가 지금 이 건물에만 지금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이투스라는 이 회사가, 이투스 247이라는 이 그 기숙학원, 이런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최초의 기숙학원이라는 얘기는 들었을 거고, 여기서 최초의 기숙학원이 오픈되기 전부터 나는 이 학원에 있었어요. 나는 이 건물에서 세 번의 학원 간판이 바뀌었어. 이 건물에서 3번 바뀌었어. 약간 지방령이야. 뭔지 알죠? 떠나지 못하고. 매번 그래. 연말쯤 이투스 벌써 떠나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뭐 하고 있다고 12월 달에 수업 있어요. 네 하고 오는 거야, 이렇게. 네 하고 오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교육청은 문제가 질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걸 엄청 들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왜 평가를 하죠, 이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월, 9월 평가원을 출제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 이걸 출제하다가 문제를 잘 출제한다는 사람이 여기도 가고 사관학교 출제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 누가 얘가 질적으로 떨어진대. 오히려 6월, 9월 수능의 최근 10개년 중에 작년을 제외한 나머지 9년보다 교육청 문제가 더 어려워요. 그리고 문제가 생각보다 평가원보다 문학은, 독서 말고 문학은 훨씬 더 깔끔해요. 왜? 평생 문학 문제만 출제하시던 분들이거든. 학교 선생님들이라. 맞잖아. 너 학교에서 내신 거의 대부분 문학만 하지 않았어? 그 선생님 중에 문제를 잘 출제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걸 문제를 내니 문학 문제는 좋을 수밖에 없어. 허접하다면 그건 독서겠지. 전문성이 떨어져서. 지금 내 말이 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내 문학 얘기하는 거야. 독서는 그냥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 6월, 9월 평가원 풀면 충분한데, 문학은 오히려 6월, 9월 평가원보다 교육청 문제가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얘 교육청 모의고사 이름이 전국연합학력평가입니다. 내가 이 이름을 왜 알려주냐면, 시중의 문제집 중에 수능 평가원 모아놓은 기출문제집도 있지만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따로 모아놓은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학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거 사서 풀어. 그게 더 나아. 지금 내 말 이해됐어? 전국연합학력평가야. 여기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나아. 내가 문학이 약하다고 판단된다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대비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사관학교인데,
네 번째가 사관학교 문제인데 이거 다 풀고 더 이상 풀 게 없으면 얘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니트 미트는 풀 이유가 없지. 아니 독서가 쉽게 나오는데 니트 미트는 왜 풀어? 가뜩이나 어려웠을 때도 더 어려웠어 니트 미트가. 근데 이제 와서 니트 미트를 풀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열심히 기본적인 독해만 해내면 지금 같으면 독서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말이 돼? 그냥 최근 10개년 정도의 독서 난이도라면 지금 수능보다 무조건 충분히 높다고. 근데 굳이 더 높은 니트 미트는 풀 필요가 없잖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풀고 필요하다면 여기까지. 단 여기서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다르지. 사관학교 준비하는 친구는 사관학교 기출 풀어야 되겠죠. 그죠? 언제부터? 지금 당장 말고요. 내 마음속에 나는 사관학교를 가겠다. 친구들과 함께 잘하면 이렇게 탱크 몰고 이제 청와대도 가고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그런 걸 내가 꿈꾸고 있다. 하나에 말고 뭐 둘째 배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꿈꾸고 있다. 그러면 잘 들어봐. 그런 친구들이라면 얘들 편집해. 이거 큰일 날 수 있어. 이랬다가 큰일 날 수 있어. 네. 다시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언제 풀어야 되냐면 6월 평가원 끝나고 그때 풀어도 안 늦어. 6월 평가원 풀기 전까지는 사관학교를 준비하든 경찰대를 준비하든 할아버지를 준비하든 할머니를 준비하든 그냥 수능 공부하세요. 수능 공부가 사관학교하고 다르지 않아요. 문제 유형 똑같아요. 그리고 6편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준비해도 안 늦어요. 한 2달이면 충분해요. 이해가 됐죠? 2달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사관학교 준비하는 친구도 그거 하나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EBS의 연계지문에 대한 효율적인 학습 이게 뭐냐면 연계지문은 외워서는 안 됩니다. 외우라고 연계지문 있는 거 아니에요. 지문을 열심히 외워봐야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야 주제 외우고 뭐 외우고 야 그런다고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의 학습량은 문제 양이 담보가 돼야 돼. 예를 들어 수능 특강에 A라는 작품이 실렸다고 해서 그 문제 나오면 다 맞출 수 있겠어? 못 맞춰요. 문제를 풀어봐야 맞추는 거야. 아, 이 소설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여기 있는 이 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그래서 그냥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변형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죠? 많잖아. 우리 학원도 아마 여름부터 이제 간쓸기하고 이간 받아서 볼 수 있도록 신청 받을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 아니면 뭐 다른데 모의고사 불법 복제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안 돼. 걸리면 쉽지 않아. 걸리면 쉽지 않은데 예를 들어 출간된 도서 중에서 연계돼서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문제집들이 간혹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사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특히 독서 말고 문학. 계속 지금 문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서는 그냥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문학은 어쨌든 그 지문을 풀어봐야 여러분 문제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계 변형 문제까지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자, 그럼 마지막 챕터 갑니다. 2025 국어 안투스가 정답이다.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자, 연간 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 일단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우리 안성희 투스는 이렇게 지금 5학기로 진행이 돼요. 그 중에 이제 이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조기 선발이고 여기가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파이널입니다. 그 사이에 이벤트라고 하면 수능 특강 출시되고 6월 모의사 치자마자 수능 완성 나오고 그 다음에 9월 모의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수능 특강을 이때 하는 건 예대비 하는 거고 수능 완성을 이때 하는 것은 9월 모의고사 및 여기 실전 모의고사 대비하려고 하는 거야. 다만 이제 여기 2학기만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재작년엔 예를 했고 작년엔 예를 했어. 그런데 올해도 내 생각에는 아래쪽보다는 위를 할 생각이야. 좀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변형 문제를 너네가 따로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학원에서 구해서 문제를 풀려야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학기가 구성돼 있어. 지금 듣고 있는 거 끝나고 나면 수능 특강 들어갈 겁니다. 2월 중순부터. 문학 따로 독서 따로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1년이에요. 지금 1월이에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좀, 간격이 좀 안 맞네. 다시. 1, 2, 3, 4, 5, 6, 7, 8, 9, 10, 11. 수능, 집에 감, 퇴소. 됐죠? 몇 번 안 남아? 자, 가볼게.
지금 요게 연간컬이면 지금부터 네가 할 일이야. 우리 지금 N수생은 해야 될 게, 아니 N수생이 아니지. 전국의 모든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고3 N수생은 할 게 똑같아요. 내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 모아서 하는 거라고. 어차피 풀 건 기출 아니면 연계예요. 근데 지금 연계가 안 나왔으니까 뭐 풀어야 돼? 기출은 언제까지 푸는 게 제일 좋으냐? 지금 2월 중순에 우리는 수능 특강을 들어갈 거고 2월 초에 여기 2월 초에 이때 딱 2월 초에 수능 특강이 나올 거예요. 뭐 기회가 된다면 수능 특강이 나오자마자 푸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러면 한 달 뒤야. 얼마 지금 안 남았어. 수능 특강 출시까지 얼마 안 남았어. 한 달에 지금 풀고 있는 기출 문제를 끝낼 수 있을까요? 네, 못 끝낼 것 같죠, 그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못 끝낼 거예요, 나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어디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냐 하면 나는 3월 중순입니다. 알겠죠? 이때까지는 기출 문제를 끝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건 2월 말인데 늦어도 3월 중순, 즉 우리 학기가 시작되고 딱 한 달째까지. 왜냐하면 한 달 정도면 처진 진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해해서 한 달 정도면. 왜냐하면 잘 봐라. 수능 특강의 문학이 보통 얼마가 나오냐면 강의수로 치자면 강수야. 한강 두강 강수야. 앞에 교과서 개념학습 7개, 고전시가 13개, 현대시 13개, 고전소설 13개, 현대소설 13개, 극수필 8개, 갈래복합 12개예요. 거기에다 실전 모의고사가 모두 지문이 4개씩 들어있어. 한 강당 지문 세트 하나야. 지문 개수로 보자면 1개도 들어있을 수 있고 2개도 들어있을 수 있어. 그럼 이걸 대충 하면 수많은 강의 있어. 해야 돼. 20개, 26개, 21, 16. 미리 계산해서 올 거라. 46에 어떻게 되는 거야? 41에 대충 얼마가 되냐면 90강 정도 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럼 90강이야. 자, 내가 지금 그냥 산술 계산으로 90강을 하루에 2강씩 하는 거예요. 지문 세트 2개, 풀고 오답 정리하고 지문 정리까지. 그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잖아. 2지문 푸는데. 이해가 됐어? 요거를 매일 하면 45일 안에 끝나. 한 달 반. 그러면 한 달 반이면 딱 여기까지 5월 초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수능 특강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 달 동안 뭐가 가능하냐면 수능 특강에 대한 복습이 가능해. 지금 내 말 이해돼? 다시 한 번 더. 만일에 네가 할 수 있어서 여기 있는 올려보라. 잠깐. 만일에 네가 할 수 있어서 얘를 이때까지 끝내면 수능 특강이 끝나는 시기가 더 땡겨질 거예요. 내가 말한 건 3월 중순이 마지노선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내가 3월 중순까지 하고 한 달 반 동안 수능 특강을 얘를 하루에 몇 지문을 하면 2지문이야. 선생님 독서도 있잖아요. 독서는 저보다 강의 수가 더 적어. 80강도 안 돼. 80강도 안 돼?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조금 쉬운 거 빼고 어려운 거만 골라서 하면, 내가 나중에 수능 특강 나오면 얘기할 거야. 수능 특강은 다 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려운 것만 골라서 하세요. 그러면 대충 한 절반 정도 하면 하루에 한 지문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대충 한 달 반 내로 수능 특강을 끝낼 수 있어. 문학 2지문, 독서 1지문.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지? 문학 2지문, 독서 1지문.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이거 털어야 되겠다. 사람이 많으니까 덥네.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요렇게 하고 5월 동안 수능 특강 복습하는 거야. 이때 뭐 하냐면 기출문제 중에서 좀 어려웠던 거 같이 골라 풀면 돼. 문제풀이 연습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이때 무슨 모의고사를 받아본다. 모의고사 풀면 되지. 그래서 이때 수능 특강을 복습하면서 남은 기출을 조금 풀면서 뭐 대비해야 돼, 얘들아? 지금 뭐 대비하려고 이거 하는 거야? 얘 육모요. 그러면 6월 모의고사가 끝났어. 지금 우리 학기하고 상관없이 네 공부를 얘기하는 거야? 학기하고 상관없이 네 공부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6월 중순까지는 열심히 6월을 뭐 분석해야 되겠죠, 그죠? 6월 분석을 하겠지, 이때까지는. 이렇게 6월 분석하고 난 다음에 6월 분석이 6월 중순쯤에 한 1, 2주 정도 6월 분석을 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 시중에? 수능 완성이에요. 수능 완성이에요. 그러면 수능 완성은 모의고사가 모두 6회분이야. 6회분 모의고사야.
실전 5회랑 앞에 개념까지 해서 한 해 해서 총 6회분이야. 그러면 매주 모의고사 하나씩 푼다고 생각하고 6주를 풀어도 7월 말까지는 끝나. 여기서 매주 한 주를 주말에 모의고사처럼 풀고 매일 한두 지문씩 나눠서 분석하는 거야. 수능 완성도. 그러면 7월 말까지 끝나. 그럼 또 한 달이 남지. 이때 내가 점점 기억 속에서 잊혀왔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분석하고 다시 복습하고 하면서 무슨 대비한다? 그렇지, 구모 대비한다. 이해가 됐어? 지금 월별로 네가 해야 될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뭐하냐? 다시 기출문제 복습하고 올해 쳤던 6월, 올해 쳤던 9월도 다시 보고 작년 수능도 다시 보고 작년 9월도 다시 보고 기출문제 다시 보는데 이때 기출하고 달라. 이때는 모의고사처럼 연습하는 거예요. 기출도. 그래서 내가 지금 정규반 듣는 친구들 뭐라 그랬어? 지난 시간에. 마달은 지금 풀지 말아라. 마달은 쓸 때가 있을 거다. 언제? 이때. 어차피 회차별로 다 돼 있잖아. 그거 그냥 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푸는 거야. 이때는 검도통 푸세요. 메삼비 메삼문 푸는 거예요. 자이스토리 독서문학 푸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돼? 이때 마달 푸는 거예요. 자이스토리 빨간 거 푸는 거예요. 내 말이 이해돼? 자이스토리래. 마더탕 빨간 거. 연도별로 돼 있는 걸 푸는 겁니다. 모의고사처럼. 그러면서 연계변형 모의고사 같은 걸 이때 집중적으로 풉니다. 이게 너의 1년이에요. 그러면 수능 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에 너의 학기를 껴서 내가 도움을 받으면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 완성을 6월 중순에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수능 완성 복습을 해야 돼. 그러면 정규 수업 들으면 복습이 되잖아. 네가 따로 할 필요 없잖아. 지금 내 말이 이해되니? 예를 들어 내가 기출문제를 내가 지금 여기서 변형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변형 문제 거리가 없어. 그러면 여기는 2학기 들으면 되겠네. 변형 문제 할 거니까. 이해가 됐죠?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데 모의고사를 풀고 뭔가에 대한 피드백과 해설을 원하면 마지막 학기 수업 들으면 됩니다. 이때 2가 못 풀어 할 거거든. 지금 내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네가 할 것과 여기는 커리를 맞춰놨어. 우리 국어과는 다. 네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정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놨다고. 여기 EBS 수능 특강 해야 돼? 내가 매일매일 한 지문 두 지문 나눠서 복습한다 치는데 그게 너무 양이 많아. 그럼 정규 수업 들으면 되잖아. 지금 내 말이 이해됐죠? 그래서 그때 맞춰서 들을 수 있도록 깔아놨으니까 여기랑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잘 생각해봐. 이거 말고 방법이 있어? 국어는 이거 말고 방법 없어. 이거 말고 뭐가 더 있어?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가볼게. 이제 자주 하는 질문들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국어 공부가 처음이에요. 아니면 성적이 너무 낮은데. 점점점. 너 몇 등급인데? 물어보지 마세요. 아니 몇 등급이냐고. 행운의 숫자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응? 자, 아까 내가 기출문제 풀란 얘기 했지, 그지? 기출문제 풀란 얘기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이제 할 게 있어. 나는 국어 공부가 진짜 난생 처음이야. 살면서 국어는 해본 적이 없어. 맨날 작년에 컷도 수학하고 영어로 맞추려고 해서 국어는 아예 건들지는 않았어. 수능 특강 사지도 않았어. 모의고사 한 번도 푼 적도 없어. 그런데 이제 재수를 하니까 국어를 해야 될 것 같아. 국어가 처음이야. 아니면 나는 국어가 매번 칠 때마다 6767 운 나쁘면 8. 67678. 나 구두 봤어. 너 몇 등급이냐 그랬더니 9래. 그래서 정말 9야 그랬더니 성적표를 보여줘.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찍어서 왔대. 그걸 왜 나한테 보여줘? 순간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9등급짜리 성적표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왜 그 관상에서 김래경이 수양대군 만나는 느낌 있잖아요. 저 새끼야? 뭐 뭔지 알죠? 제가 수양대군이었어?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큰일 났다. 어? 그런데 봐라. 이렇게 너무 낮은데 하면 이제 너무 낮으면 첫 번째 걱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내가 1년 동안 잡아줬어. 그러면 기출문제는 바로 고3 기출문제 풀어도 되나요? 네, 풀어도 돼요. 풀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선생님 고3 기출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럼 고1은 쉬운 줄 아니? 국어는 원래 어려워요. 고등학교 1학년 거도 2학년 다 어려워요.
그래서 고3 기출 풀면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 문학은 고3을 잘 들어야 돼. 특히 처음인 친구들.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야 된다고. 지금 이 순간부터 기출문제 풀어야 돼. 푸는데 문학은 고3 걸 푸나 고1, 1 걸 푸나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얘기했지. 오히려 교육청 문제가 더 어려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예상외로 고1, 2 중에 모의고사가 더 어려운 것도 많아요. 낯선 소설도 많고. 그래서 네가 고3 걸 풀든 고1 걸 풀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냥 있는 거 푸는 거예요. 나는 예비매산비를 샀어. 예비매산비는 고1, 2 거야. 그냥 푸세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나는 고3 문학을 샀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아니요. 최근 10년간은 쉬웠다니까. 작년만 어려웠지. 오히려 그래서 1, 2학년보다 더 어려웠어. 그러니까 그냥 풀어도 돼. 뭐든 풀어도 됩니다. 문학은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말한 기출문제는 문학과 독서로 나눠져 있는 걸 사는 거야. 자, 그런데 독서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독서는 확실히 고1, 2와 고3의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고1, 2는 비전문가가 쓰다 보니까 정의가 많아. 이 개념을 설명을 많이 해준다. 그래서 내용이 친절해. 대신에 글이 딱딱해. 그러다 보니. 대신에 고3 거는 설명을 잘 안 해줘. 너 이 정도는 알지라는 느낌으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식이 없으면 좀 힘들어. 특히 경제, 법 이런 거. 과학 중에서 좀 어려운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요. 인문 중에서도 막 논리학 이런 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독서는 지금 진짜 독서가 하나도 읽히지 않고 특히 우리 정규 수업에 지금 독서하고 있으니까 읽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주익현 선생님이 수업 들어왔어. 와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들어올 때 와 이거밖에 지금 아무도 안 되는 친구는 모르죠. 그죠? 와 이거 말고는 뭐 들린 게 아무것도 없어. 왜 하다 왜 하고 또 가. 막 뿅망치 막 때리고 막. 그리고 가요. 그러면 만약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는 친구들은 지금 고3 기출을 하는 게 조금 버거워. 그런 친구들은 독서는 고1, 2로 돌려서 하세요. 선생님 시간이 없다면서요. 시간이 없는 건 맞아. 원래는 지금 고3 기출 해야 돼. 근데 고1 기출하면 너무 늦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고3 기출은 나중에 푼다고 생각하고 고1, 2 기출 풀어. 시간 되면 수능 특강 따라와 그냥. 지금 내 말 이해됐어? 왜냐하면 공부는 그렇다? 먼 길을 떠나야 돼. 지금 우리는 마라톤 뛰는 거예요. 단거리 뛰는 거 아니에요. 특히 재수는 300, 지금 오늘 8일 남았죠. 그죠? 이 308일 동안 쉼 없이 달려야 돼. 중간에 멈추면 그대로 끝이에요. 오래 달리기 해봐서 알죠. 그죠? 중간에 힘겹다고 중간에 서버리거나 걸어버리면 다시 못 뜁니다. 계속 뛰어야 돼. 근데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하면 빨리 뛰면 지금 너네가 믿기지 않겠지만 내가 중학교 때 마라톤 선수였거든? 믿기지 않겠지만 딱 표정이 어떻게 저 몸으로 옛날엔 이거보다 되게 슬림했어. 그때는 했는데 잘 봐. 그래서 이 마라톤을 뛰는 거라서 중간에 오버페이스를 해버리면 중간에 100% 지칩니다. 지금 급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달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 이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결론은 아직 1년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 독서가 안 되는 친구들은 무리하게 고3 거 풀어가지고 그냥 조지지 말고 고1, 2 거 풀고 천천히 따라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읽으면서 구조도 분석하고 읽으면서 내용도 정리하고 무슨 말인지 됐죠? 읽으면서 배경식도 좀 쌓으세요. 고3 때 필요한 배경식들 거기 많이 나와요. 경제 논리 많이 나옵니다. 법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익숙해지세요.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기출문제 들어와도 안 늦어요. 지금 내 말 이해됐니?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문학은 상관없는데 네 실력이 몇 등급이든 1등급이든 9등급이든 상관없이 그냥 고3 거 기출 풀어도 1, 2학년 기출 풀어도 아무것도 상관없는데 독서는 아니야. 독서는 내가 고3 걸 풀었는데 너무 숨 막혀. 그럼 1, 2학년 거 잠깐 내려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은 독서를 잘해. 중간에 가다 슬럼프가 와요. 우리 여기 있다 보면 슬럼프가 최소한 3번은 옵니다. 최소한 3번. 첫 번째 꽃필 때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요. 왜냐면 이제 그때쯤 휴가 나면 친구들이 슬슬 안 만나주기 시작하거든. 바쁘대 대학 다닌다고. 그래서 어떻게 노냐면 요렇게 놀아. 휴가 나가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너 휴가 이번에 어디 가? 나 너네 집에 가도 돼? 뭐 이런 거 한다고 이제. 응? 이렇게 놀기 시작해. 그러면서 뭐 하냐면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느껴. 이해가 됐어? 그래서 한번 와. 꽃필 때쯤에 마음이 싱숭생숭해져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언제 하면 육모 전후. 왜냐면 육모가 이게 생각해보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야. 중간고사지. 이쯤 되면 이제 재수생 반 돌았어.
근데 이때까지도 성적이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생각한다고. 나는 취업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빨리 가서 알바를 구해야 되는 건가? 이게 막 온갖 회의감 이런 게 와요. 잘 봐도 현타, 못 봐도 현타야. 그리고 언제 오냐 하면 구모 전후. 수시 원서 쓸 때 됐거든. 작년에도 했잖아. 현타 왔잖아. 그 현타 오면서 갑자기 사람이 밝아지기 시작하죠. 그죠? 이게 사람이 위기상에 몰리면 갑자기 밝아져. 막 2학기 되면 급격히 밝아지지 않았어? 애들이 막 과도하게 막 이렇게 웃고 막. 그렇게 돼. 그래서 요때 한 번 더 와. 주요 시험 전후로 한 번씩 더 오거든. 이게 이때쯤 되면 내가 약간 국어는 뭐가 오냐 하면 국어는 권태기가 와요. 한참 막 썸 타다가 사귀자 해서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이름도 예쁘게 적고 오늘부터 열심히 해보자. 앞에다 막 각오도 쓰고 막 남는 스티커 있으면 붙여도 보고 서울대 고대연대 뭐 이런 거 붙여보고 못 갈 건데 뭐 그죠? 붙여보고 갈 거예요. 갈 건데 붙여도 보고 막 플랜에 계획도 세우고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사귄 지 한 100일 정도 되면 이쯤 되지 그지? 100일 정도 되면 슬슬 이제 권태기가 와. 약간 국어한테 가스라이팅 당하는 느낌. 나잖아. 뭐 이런 느낌으로 막 기출문제가 계속 나한테 그래. 그런데 왠지 내가 지금 얘한테 하면 자존심을 굽혀야 될 것만 같아. 그래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때쯤 되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처음부터 못하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는데 중간쯤에 난독증이 올 때가 있어. 난독증. 하다 보면 진짜 중간에 난독증이 올 때가 있다니까. 이때도 똑같아. 독서를 읽다가 갑자기 안 읽히면 또 마찬가지로 고1 거로 넘어갔다 오세요. 쉬운 걸로 차근차근 읽다가 오세요. 안 되는 거 붙잡고 몇 날 며칠 있으면 시간만 날아가요.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실제 연애 관계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실제 연애는 안 돼. 하지만 공부는 잠깐 소개팅도 할 수 있고 이별을 이제 예감하니까 권태기는 약간 헤어질 것 같잖아. 다른 사람도 한번 만나보고 또 이제 나만의 시간도 가져보고 그래서 고1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고3 기출은 우리 잠깐 시간을 갖자 하고 이렇게 책꽂이에 꽂아 넣어놓고 고1 기출문제 꺼내놓고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긴 한데 내가 좋다면 나랑 같이 썸을 한번 타볼래? 그 다시 썸 타는 거야 이제. 고1 기출하고. 하지만 이루어지는 건 얘가 아니라 고3 기출하고 이루어져야 돼. 결론은 개막장인데? 스토리는 개막장인데 어쨌죠. 그래서 고1 기출문제 푼다. 두 번째. 인강은 꼭 들어야 되나요? 예, 국어는 인강을 꼭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답은.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인강 듣고 싶어요. 예, 들으세요. 그런데 국어는 잘 들어. 김동욱 선생님이 있다. 예를 들면. 일치월장이 있어요. 커리가. 뭐 앞에 수능국어 김동욱입니다. 이거 다 빼고. 일치월장이 메인 커리니까. 일치월장이 있으면 네가 듣는 건 만약에 김동욱 선생님을 듣겠다고 내가 결정을 했다면 1 듣고 취는 선택, 월장은 듣지 마세요. 이해가 돼?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국어는 풀로 듣는다고 남는 게 없어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문제를 푸는 건 누구다? 너라고. 네가 풀어야 된다고. 어떤 방법을 만든 것도 너라고. 예를 들어서 국어 아까 우리 현장 강의 커리 있었죠. 다 듣지 마세요. 뭐라고 조기 3말부터 저 4학기까지 다 들어. 필요한 것만 듣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투스의 김민정 선생님 인강을 듣는다 하면 김민정 선생님은 딱 그 왜 단일비까지야 사실. 그 뒤에 여러 인강들이 있지만 했던 얘기의 반복이라고. 지금 내 말이 이해돼? 예를 들어 강민철 선생님이 있어요. 강기분까지는 듣고 세기분은 선택, 그 뒤는 듣지 마세요. 지금 내 말이 이해되니? 다시 말하면 개념 초반 잡아주는 강의까지는 듣고, 왜냐하면 독해하는 방법은 익혀야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는 듣는 거야. 그리고 그걸 응용하는 강의까지만 들으시라고. 그 뒤는 네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인강은 그렇게 들으라고 하냐면 봐. 결국에 인강을 듣게 되면 매일 1시간씩을 인강 시간으로 빼야 돼.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과제도 풀어야 돼. 그럼 최소한 2시간을 인강에 써야 돼. 그럼 국어 공부는 그걸로 끝나. 수학 안 할 거야? 영어도 안 할 거니? 탐구도 해야 되잖아. 이해가 돼? 그런데 인강을 들으면 인강 듣는 걸로 국어 공부가 끝난다니까?
그래서 국어공부 초반에 지금도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날짜상 여유가 있는 지금 이 시간에는 인강을 들을 수 있어. 그리고 초반에 내가 어쨌든 뭔가를 잡아야 읽고 풀 거 아니야. 거기까지는 가능해. 그런데 그 이상을 가게 되면 너무 인강에 뭐 한다고 마찬가지 또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것 같아서 계속 듣지만 새로운 건 없어요. 어차피 반복이에요. 이해가 됐니? 중간중간에 6월, 9월 해설 강의 정도는 들을 수 있겠지. 이 선생님 방법대로 따라가고 있는데 6월, 9월을 어떻게 푸셨나? 내 거하고 어떻게 또 뭐 차이가 있고 어떻게 되나? 이런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강을 듣긴 듣는데 인강을 안 들어도 되는데 인강을 들을 거면 딱 거기까지만. 초반에 개념 강좌, 응용 강좌 거기까지. 그 뒤에 파이널까지는 가실 필요가 별로 없다. 중간에 EBS 정리해 주는 거 네가 하세요. EBS 정리를 제발. 인강의 힘을 빌리려고 하지 말고. 이해가 됐어? 네가 했으면 좋겠다. 듣는다면 어떤 선생님 것을 들어야 되나요? 자, 이건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작년에 듣던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그 선생님 계속 듣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아픈 기억 때문에 이 선생님은 도저히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럼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는데 이걸 바꾸는 방법은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패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패스의 앞에 1번부터 3번까지 찍으세요. 1, 2, 3번에 아까 얘기했던 기본 개념 강좌를 모두 수강하세요. 교재 신청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에서 2강 정도를, 왜냐면 신중해야 되잖아. 이 사람 따라갈 거니까. 한 강에서 2강 정도를 교재 없이 들어보세요. 들었는데 내 귀에 잘 들려? 그 사람이에요. 교재 없이도 머릿속에 뭔가 이 사람이 가르치려는 게 들려?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인기 중요하죠.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한테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다들 강민철이야. 근데 강민철 들으시는 분들은 좀 저할 수 있겠지만 강의 잘하세요. 좋아요. 컨텐츠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안 맞는 사람도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따라가는 게 분명히 있다니까.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돼가지고 갑자기 와. 선생님, 왜? 저 강민철 인강 듣는데요. 왠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막 수능 4달 남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인강 선생님을 바꾸고 싶어요. 추천해 주세요. 야, 지금 4달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 급해요. 빨리 교체하게요. 뭐. 야, 그게 뭐야? 그럼 진작에 바꾸든가. 그래서 다시 각 사이트에 1번부터 3번까지입니다. 쭉 놓고 가장 기본되는 개념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앞에 1, 2강 정도를 들어보세요. 교재 없이. 한 1.8배속 이런 정도로. 귀에 잘 들리고 내용도 이해가 잘 되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 사람 걸 듣는 겁니다. 연계교재는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연계교재는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연계교재는 나중에 이제 연계교재 가서 얘기할 건데 수능 특강의 문학은 필수입니다. 이건 안 할 수 없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알아요. 필수예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의 독서는 선택입니다. 여기서 선택이란 말은 하냐 마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할지 선택하라고. 내가 어려워하는 것,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푸세요. 그래야 연계되면 연계빨을 받지. 나는 과학기술은 죽어도 못할 것 같아. 그럼 과학기술만 푸는 거예요. 연습도 할 겸, 내용도 좀 알 겸. 그 다음 또 하나, 배경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와 기술입니다. 이 파트는 되도록이면 풀어서 정리하세요. 여기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저 파트는. 무슨 말인지 돼? 예를 들어 우리 기출문제 중에 브레턴 우즈라는 거 있어요. 풀어본 적 있죠? 그죠? 미쳤지 환율? 그지? 금환 본위제 브레턴 우즈. 이게 당시 어디 있었냐면 수능 완성 1회 첫 지문이었어요. 비문학. 그 수능 완성 1회 첫 지문하고 여기 수능에 나온 지문하고 지문이 똑같아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거든. 수능 전에. 이거 분명히 읽고 내용 정리해 놓으라고. 그래고 갔다 와서 어렵대요. 야, 똑같이 써져 있는데? 똑같이 써져 있어. 딱 달라진 건 1970년대 5.1 위기 때문에 뭐 한다고. 이게 더 이상 브레턴 우즈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었다. 이것만 추가된 거야, 내용이 수능에. 이해가 됐죠? 이것만 추가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출문제의 배경식, 특히 경제하고 기술은, 경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밖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무조건 EBS 교재에서 나왔어요. 이해가 됐죠? 한 번도 예외적인 지문이 없어. 예를 들어 우리 했던 광고 이런 건 없을 수 있지.
하지만 경제 지문은 무조건 나온다. 알겠죠? 요거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선택 과목은 안 해도 돼요. 엄매는 굳이 엄매 EBS 교재를 푼다고 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거 아니고 그냥 엄매 아무거나 푸세요. 상관없어요. 오히려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화작은 더더욱 더. 야, 화작은 뭐 어떤 문제 나오냐 하면 그 35번부터 37번의 발표문에서 달의 궤도를 구하래. 야, 그게 화법이야, 과학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수능 특강에 있었던 문제야. 그러니까 풀지 마세요. 안 풀어도 돼요. 차라리 여기 있는 이 선택 과목은 기출문제랑 시중에 파는 N제 있어요. N제. 어디서 나오냐면 이감하고 상상에서 각각 나옵니다. 이감 모의고사와 상상 모의고사에 각각 나와요. 아, 이거 지금 뒷광고 아니야? 지금 광고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와요. 이 중에 이감이 난이도가 조금 쉽고 상상이 난이도가 좀 어려워. 화작도 엄매도 모두 다. 그런데 난이도가 쉬운 건 상대적인 거지 네가 푸는 문제보다 난이도가 높아. 지금 내 말이 이해됐지? 네가 푸는 문제보다 난이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얘가 쉬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엄매든 화작이든 선택 과목 공부할 때 기출문제는 기본적으로 풀고 여기는 이 N제를 구입을 해서 순서는 이감 먼저 상상 나중이면 딱 좋아. 난이도별로 푸는 거니까. 풀면 되는데 특히 화작하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화작은 어차피 이거 매일매일 풀어버리면 풀 게 없어요. 그래서 화작은 언제 공부하냐면 5월 직전, 9월 직전, 수능 직전. 석 달만 공부하시는 겁니다. 화작은. 이해가 돼? 대신에 엄매는 이거 다 풀고 풀 수 있는 문제집 있으면 더 사서 푸세요. 엄매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문법 문제 5문제씩 푸세요. 영양제 먹는다고 생각하고. 개념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그냥 매일 5문제 푸는 겁니다.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개념 정리하세요. 계속. 매일매일. 매일매일이야. 5문제 정도는 금방 하잖아. 한 30분만 내가 엄매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투자하세요. 인강이 끝나고 나면. 그리고 화작은 언제 한다고? 5월, 8월, 10월. 화작은 5월, 8월, 10월. 주요 시험 한 달 남겨놓고 바짝 공부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우, 힘들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자,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기출을 분석하라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기출을 분석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 잘 들어봐. 독서하고 문학이 있어. 여기는 이 독서 문학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독서는 기출 분석에서 지문 분석이 중요하고 문학은 선지 분석이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이유를 한번 들어봐. 독서는 문제의 정답이 3번이 아니라 5번이야 하는 걸 지문을 잘 안 읽었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결국 지문만 잘 읽을 수 있다면 답 고르는 건 쉬워요. 얘가 지문만 잘 읽을 수 있으면 답 고르는 건 쉬워. 하지만 문학은 지문은 읽어. 특히 연계도 있어서 아는 지문도 하나씩 나와. 그런데 뭐가 문제야? 선지가 떨어지질 않아. 헷갈려. 그래서 독서는 지문 읽고 문제 풀고 읽었던 지문을 구조적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내가 몇 명 상담하다가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 선생님, 제가 구조적으로 정리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 정답은 없어요. 구조는 네가 정리한 거잖아. 그 정답이 어디 있어? 정답은 이건데 넌 잘못했어. 이건 아니라고. 정리는 네가 하는 거예요. 다만 잘 들어. 나는 독서가 조금 처음이고 낯설고 잘 못하겠고 여기는 독서가 좀 더 힘든 친구들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지문 분석이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문 읽으면서 바로 분석하세요. 문제 풀지 말고. 바로 분석하는 거야. 바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푸는 겁니다. 이때 문제는 뭘로 푸냐면 분석한 지문으로 푸는 거예요. 지문 보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내 분석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다 답이 있어야 돼요. 답이 없다면 네가 분석을 잘못한 거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이해가 됐어? 그러면서 조정하는 겁니다. 아, 내가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다. 독서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이해가 돼?
그러다가 어느 정도 구조 분석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내가 분석하는데 답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문제 풀고 다시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분석이 아주 간략화가 되고 내가 보기에는 아주 편하게 분석이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석하지 마세요. 내 머릿속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시험장 가서는 네가 쓰면서 할 거 아니잖아. 이해돼? 네가 쓰면서 할 게 아니라 읽으면서 바로 문제 풀어야 되지 않아? 야, 구조화를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야. 선생님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맞춰서 분석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독서가 자신 있는 친구도 문제 풀고 분석하면 되는데 한 줄 한 줄 씹어 먹을 정도로 분석하면 되는데 만일에 내가 지금 독서가 좀 어려우면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서 그 문제로 내 분석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건 고1, 2, 고3 기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뭐든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면 내용이 덜 이해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잡히기도 하고 내가 중요한 부분을 놓쳤던 것도 확인되기도 해. 지금 내 말이 이해됐어? 이렇게 분석하는 거야. 하지만 문학은 어차피 지금 기출문제로 보는 여기는 이 시, 여기는 이 소설 이제 안 나와요. 그럼 분석한다고 뭐 나오게 하겠어? 중요한 건 선지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1번부터 5번까지 왜 답이 되고 안 되는지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오답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고 얘는 오답 정리가 중요한 거예요. 맞았던 틀렸던 1번부터 5번까지 다 해보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래야 내가 모르는 단어가 뭐고 모르는 개념이 뭔지를 알 수 있어. 그래야 선생님한테 질문 나오고 네가 독학도 할 거 아니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얘는 선지 분석 위주로 하는 거야. 그 다음 실전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풀어야 되나요? 빠를수록 좋아요. 아까 실전 모의고사를 내가 10월 달부터 하라 그랬는데 이거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당장 이번 주부터 실전 모의고사 풀어도 돼요. 이해가 됐어? 다만 여기 있는 이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 그냥 시간 맞춰 풀고 채점하고 틀린 문제 오답 정리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건 실전 모의고사 풀이가 아니에요. 아니 선생님 모의고사 풀이라는 게 시간 맞춰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야 어차피 틀린 문제 그거 오답 정리한다고 그게 뭐 나아지나? 그 문제 영원히 안 나와 이제. 정답이 3번 아니라 5번인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내 말 이해돼? 국어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오늘 푼 문제는 앞으로 안 나와. 이게 3번이냐 5번이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대신에 이 모의고사를 풀 때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고를 찾아야 돼. 그래서 항상 모의고사에 뒤에다가 내가 잘한 점은 뭐냐. 예를 들어서 나는 연계를 이번에 공부를 했더니 이번에 연계 지문이 나와서 쉽게 풀었다. 이건 잘한 점이지. 이해됐어? 선지가 고민됐던 문제가 저번 시험은 5문제였는데 이번에 3문제로 줄었어. 그 사이에 내가 개념 공부 좀 열심히 했네. 이거 좋아졌죠? 그런데 분명히 내가 아쉬운 점이 있어. 이 점이 뭔지를 리뷰해야 돼. 실전 모의고사는 오답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험 끝나고 그날 저녁에, 당일날 저녁이어야 돼. 다른 날 말고. 그날 저녁에 시험지를 다시 펼쳐놓고 네가 풀었던 그 순서대로 다시 훑는 거예요. 나는 먼저 엄매를 풀었지 35번, 36번 봤더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패스했었어. 이렇게. 그리고 37번 보기 봤더니 여기 답이 있어서 얘는 쉬웠는데 38번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얘는 틀렸네. 39번은 답이 3번, 5번 두 개 남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래서 여기서 고민하는 시간을 좀 썼지. 이런 것들을 쭉 리뷰하라고. 그러면 여기서 아쉬운 점이 뭔지 하나하나 나와. 이 모의고사가 4개가 쌓이고 5개가 쌓이면 너의 약점이 드러나요. 그게 네가 공부할 내용이야. 다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말 이해돼? 독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모의고사 풀고 정리해서 내 약한 점을 직접 찾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갖고 와가지고 풀어봐야 선생님은 그 중에 70% 정도만 알 수 있어. 왜? 내가 푼 게 아니니까. 물론 시험지 풀어놓은 거 꼬라지 보면 네가 어떻게 푸는지 대충 짐작은 와. 여기서 고민했고 이건 찍었고 다 눈에 보여요. 그런데 확실한 건 아니잖아. 네가 해야 돼. 이거 네 몫이야. 이해가 됐니? 그러려고 너네는 또 이 학원을 선택한 거고. 그죠? 자, 그래서 모의고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택 과목 어떻게 공부하냐 아까 설명했어. 자, 그 다음 마지막.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자, 나봐라. 이 아쉬운 점 쓸 때 쓰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나?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야. 왜 그걸 아직 인정 못해? 인정해.
넌 시간이 부족해. 45문제를 80분 안에 풀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은 지금 당장 하지 마세요. 점점 나아질 거예요. 이해가 됐니? 선생님 저 시간이 부족해서 3지문이나 못 풀어요. 받아들이라고. 대신 너의 공부는 3지문을 푸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못 푼 3지문을 제외하고 다 맞추는 데 있는 거야. 내 말 이해됐니? 내가 자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문학이 38점이야. 언매가 24점이야. 이걸 다 맞고 독서론이 7점이야. 독서론까지는 할 수 있잖아. 아니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 하면 62에 69예요. 벌써 지금 이미 이 중에 몇 명은 내 점수보다 높아졌다. 있죠, 그죠? 지금 독서는 하나도 풀지 않은 상태야. 여기서 나머지 독서 3지문을 모두 다 4번으로 밀었어. 안 풀고 다 4 했다고. 그러면 확률적으로 2문제는 맞아. 내 말이 틀렸어? 아니 4번부터 17번까지 13문제를 같은 번호로 밀면 2문제는 맞겠지 확률적으로. 2문제는 맞아. 그렇게 재수가 없으려고. 야 그렇게 재수가 없으려고. 그러면 2문제 맞았는데 그래 겁나 개재수 없어서 4점밖에 안 돼. 3점 못 맞췄어. 그러면 하면 73점이야. 73점이야. 그럼 아까 전에 우리 등컷 보세요. 자, 언매 기준으로 73점 보세요. 아이고, 언매 기준으로 73점 맞으면 몇 등급? 언매 기준으로 73점 맞으면 몇 등급? 얘 3등급이네. 됐어? 요 정도면 일단 만족하지? 독서를 하나도 안 풀었다는 가정이야? 여기서 독서를 한 지문만 더 풀어볼게. 그럼 한 지문 더 풀면 네 문제짜리에 3점 하나 껴있으니까 몇 점? 9점이야. 한 지문만 더 풀면. 그럼 80 몇 점? 82점이 몇 등급이야? 얘 2등급 확실하죠, 그죠? 2지문을 생으로 날려도 나올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너의 목표는 45문제를 80분 안에 다 풀어서 100점 맞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목표지만 가장 현실적인 건 시간이 부족한 걸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딱 거기까지 다 맞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내가 받았던 이번 그 수강 후기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애가 하나 있어. 한상 60점대 나오던 친구였어요. 엄의 선택이었어요. 이 친구가 필요한 건 국어 2등급이었어. 근데 매번 해도 60점대야. 2등급이 나올 리가 없잖아. 60점대로. 근데 수능 끝나고 왔어요. 선생님, 수능을 푸는데 갑자기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 내용이 중요해. 멍청아. 내 목소리가 이런 게 들렸대. 멍청아. 그냥 버려. 그래서 안 풀리는 걸 모두 버렸더니 등급컷을 맞췄어요. 왜냐하면 시험 때는 그걸 못 놓거든. 못 놓으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집착해요? 이해돼? 집착을 버려. 네가 푼 데까지 맞추면 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시간을 짧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차츰차츰 나아지면서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거 알면 이거 하려면 그래 속독학원 가면 대각선 읽기 이런 거 알려준다. 이렇게? 졸라 빨라 이래. 그럼 계속 이렇게 읽어. 그럼 되잖아. 그럼 빠르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가 아니라 속독학원을 가야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게 내 결론이에요. 공부는요, 오늘 내가 이런저런 걸 알려줬지만 사실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말인지 알아? 네가 작년에 뭐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결론적으로 수능을 망치고 여기 왔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작년에 내가 왜 망쳤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안 해서 그래요. 정말 열심히 하고 피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했어.
그래서 아쉬워서 여기 들어왔을 수도 있어. 나는 1등을 원했는데 2등급 나서 여기 와서 아쉬움을 달래서 1등급 맞고 만점 맞고 내 원하는 대학 가겠다고 온 친구도 있어. 없다는 걸 부정하진 않아. 근데 우리 알잖아. 우리 대부분의 친구들 한 것 같아. 공부를 정말 한 것 같으니 작년에? 힘들었다는 거 알아요. 그걸 모르는 건 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 힘든 게 다일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진짜 힘들 때 말이지. 내 경험상 진짜 힘들면 힘들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그리고 딱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느낌이 와. 나 졸라 힘들었구나. 이해가 됐어? 투정 부릴 시간도 없고 여유 부릴 시간도 없어요. 308일이면 금방 갑니다. 앞자리가 사라질 거거든요, 이제. 뒤가 하루씩 까지는 게 아니라 앞자리가 사라지는 느낌으로 사라질 겁니다. 무슨 말인지 돼? 당장 우리 다음 주 목요일이면 301일이다? 금요일에 300일이야. 주말에 200일 때가 되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빨리 하는 거예요, 뭐든. 이해가 됐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설명의 결말입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더운데 이제 이후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알겠죠? 나도 있고 주익현 쌤도 있고 박형 쌤도 있고 그다음 우리 멘토링 해주시는 이재혁 쌤도 있고 신석철 쌤도 계세요. 다 정말 잘하시고 오랫동안 여기 손을 맞춰 오시던 분들이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하는데 다만 내가 했던 얘기가 그 선생님들과 얘기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 때 뵐게요.